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가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매니저, 윗사람한테 드라마 주인공처럼 행동하지 마라 등의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한국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에요. 이 태도가 한국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미국 회사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요. 안녕하세요, 유가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유가타님은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셨나요? 어떤 경로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셨나요?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가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20대 중반에 미국 대학에 진학을 했고 졸업 후 OTP 제도를 통해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운 좋게도 취업 비자인 H1B에 당첨되기도 했고 1년 정도 일한 후에는 영주권 스폰까지 받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는 유학생이 할 수 있는 모든 신분 과정을 다 거친 것 같아요. 과거에는 햄버거 하나도 영어로 제대로 주문 못하던 제가 지금은 미국 회사에서 살아남아 영주권까지 받고 여러 가지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이 참 저도 신기하기도 해요. 실제로 저희 회사는 작년에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를 해고했어요. 영어도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온 미국인들을 자르고 저는 왜 잘리지 않고 저들이 잘리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어로 햄버거도 주문 못하는 건 너무 오버하는 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파이브가이즈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데 점원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을 잘 못 알아듣고 제가 노만 이렇게 반복을 했더니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찝찝하긴 했는데 뭐 햄버거가 햄버거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나중에 햄버거를 받아보니 토핑 없이 빵, 패티, 빵만 있는 것을 보고 되게 놀라고 창피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파이브가이즈에서는 주문할 때 토핑을 직접 선택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저한테 토핑을 뭘 넣을 건지 물어봤는데 제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햄버거를 확인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지만 다시 가서 토핑 좀 넣어달라 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햄버거를 가지고 그렇게 가게를 나왔던 것 같아요. 미국에 오시려는 많은 분들이 내가 영어 때문에 미국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미국 취업은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햄버거는 잘 시킬 수 있잖아요. 저 정도였던 제가 대학교 졸업도 하고 현재 취업도 잘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늦게 미국에 오신 분들이라면 항상 영어에 대한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미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미국 회사에서 살아남는데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물론 업무에 따라 영어의 중요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 경험과 회사 리더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미국 회사에서 살아남는데 영어보다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미국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더 많은 기회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회사 CEO로부터 들은 저희 장점인데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언어 그 자체보다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보통 한국 회사 문화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상사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미국 회사는 직장 상사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서 각자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고 모멸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자신의 매니저, 윗사람한테 드라마 주인공처럼 행동하지 마라 등의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상대방의 의견을 바로 코앞에서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너는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라고 하기보다는 너 의견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태도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좀 더 열려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과 다른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또한 상대방이 잘한 것을 회사 모두가 알 수 있게 알리고 실수한 부분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팀 전체의 잘못임을 같이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업무나 개인적인 퍼포먼스에 대한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주고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업무를 할 때 현재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위에 알리고 피드백을 구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사들은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제때 대처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매니저한테 묻습니다. 아무래도 매니저나 높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일했던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통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태도들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고, 영어가 부족해도 나의 태도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배우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소극적인 분들이 많아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성향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마음가짐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해서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술에 뒤처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 돼요. 능력을 인정받아 엄청 초고속 승진을 한 동료는 회사는 여태까지 취득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우려면 내 여가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난 내일이 너무 재미있고 취미로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말을 듣고 나니 이 친구가 왜 빠르게 승진했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일을 취미로 느끼는 것까진 몰라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자기계발의 민족인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무튼 저는 성향 자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매니저나 C와 미팅을 할 때 이것을 배우고 싶어요. 회사에 큰 가치를 가져오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어필도 있었지만 전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이렇게 나 배울 것 좀 줘 라는 태도로 어필을 하니 CEO가 탑팀과의 미팅에 저를 일부러 넣어주고 높은 사람들과 일할 기회를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팀을 만들 때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항상 먼저 제안을 줬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회사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하며 회사에서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무엇이든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 기회들도 많이 생기고 부족한 영어도 많은 미팅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장시킬 수 있으니 단순 영어보단 이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한국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에요. 대다수의 한국분들은 위에서 시키는 것을 잘 처리하고 당연히 얻어야 하고 말해야 되는 부분도 말하지 않고 좋은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성향을 가졌잖아요. 이 태도가 한국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미국 회사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요. 미국 애들은 왜 나 승진 안 시켜주냐, 뭐 하면 승진시켜줄 거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표하고 어필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가만히 어필 안 하고 기다리면 쟤는 아직 괜찮은 거보다 일단 어필하는 애부터, 나 귀찮게 하는 애부터 승진시켜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 스폰 같은 것도 한국인들은 알아서 해주겠지, 좀 기다려보자, 아직은 눈치 보인다 라는 태도를 가진 데에 반해 인도나 중국인 같은 경우엔 나 영주권 해줘라, 취업비자 해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처럼 학생으로 미국에 왔다가 OPT로 일하시는 분들은 추천 방식인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해달라고 찔러는 봐야죠. 저도 처음엔 만약에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학원을 가서 졸업 후 다시 일해야 되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었는데 불확실성에 내 미래를 걸기보단 회사 인사팀에 찾아가서 내가 알기론 과거에 회사에서 영주권도 해주고 그랬다는데 내 영주권은 언제 해줄 거냐, 영주권 스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난 영주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어필을 했어요. 초반에 회사에서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테크 쪽이 워낙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주권 스폰은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후 제가 3-4번 정도 더 어필을 하면서 찔러보니까 일한 지 1년도 안 돼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기로 했다, 축하한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경기 침체로 영주권 스폰이 중단된 이후에 제가 회사에서 첫 번째로 영주권 스폰을 받게 된 거예요. 승진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할 수 있냐 물어보고 받은 피드백을 잘 수용하고 능력을 향상시켜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어필을 통해 내 권리를 잘 찾는 것 또한 미국 회사 적응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저도 회사 대표님에게 영어 때문에 내 업무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며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영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너는 타국에서 왔고 당연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한 너의 팀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너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와 태도들을 너가 가지고 있다, 지금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미국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너무 과하게 걱정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나서 저는 이 3가지가 저를 미국 회사에서 살아남게 해줬다고 믿고 있고 이것들이 여러분 또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